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50대 한국 남자에게 30대 일본 여성이 어떻게 시집을 오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사이에 한국인과 일본 여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40%가 증가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주위에서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결혼을 포기한 50살 남자, 홋카이도 여행 중 갑작스러운 폭설에 발이 묶였다. 그때 일본 여성의 따뜻한 손길이 다가왔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하지만 마음은 닮아 있었다. 이 여행이 평생의 인연이 될 줄 그는 전혀 몰랐다. 50살, 결혼은 진작 포기했다. 청춘은 묵묵히 일하며 흘려보냈고 어느새 부모님 곁엔 나만 남았다. 친구들은 하나둘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 이야기를 꺼낼 때면 나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결혼 얘기는 조심스럽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었다. 일은 잘 풀렸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먹고 살 걱정은 없었지만 퇴근 후 조용한 집에 들어서면 공허함이 가슴을 친다. 간혹 집안에 불을 켜고도 적막감이 밀려왔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나 세탁기 물 도는 소리마저 위안이 되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드라마를 봤다. 사랑하고 싸우고 오해하고 결국 화해하는 그 비현실 같은 이야기들을 나는 내 현실의 대체제로 삼았다. 가끔은 모니터 속 남녀의 다툼에도 이유를 달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어느 순간 내 삶이 아닌 남의 이야기에서 감정을 빌려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올해 결혼식 초대장을 또 한 장 받고 말았다. 이번엔 막내 조카였다. 고등학생 때 도시락 싸주던 아이가 어느새 한 사람의 배우자가 된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조용히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목적지는 홋카이도. 혼자만의 위로가 필요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며칠을 보내고 싶었다. 홋카이도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공항에서 나와 눈 덮인 거리를 바라보는데 왠지 모를 아늑함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혼자 여행은 익숙했기에는 덮인 거리도 조용한 온천도 즐겁게 느껴졌다. 가방 하나 끌고 걷는 길은 차갑지만 자유로웠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여행.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숙소는 삿포로 외곽의 작은 료칸이었다. 관광지보다는 사람 없는 조용한 마을을 원했다. 료칸 마당에는 오래된 자작나무가 하나 서 있었고 밤이 되면 그 가지 사이로 눈송이가 쌓이며 조용한 음악처럼 떨어졌다.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가 찾아왔다. 매일 같은 삶이 지겨웠지만 익숙한 외로움이 내겐 오히려 편안했다. 료칸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종종 생각에 잠기곤 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자책보다는 담담한 받아들임이 더 컸다. 하루 이틀이 흐르며 이 여행도 평범한 기억 속 한 조각이 되려던 찰나 하늘이 갑자기 변했다. 폭설이 몰아쳤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눈보라에 주변 소리가 하나둘 묻혀갔다. 숙소와 기차역 사이 버스도 끊기고 택시도 없었다. 나는 발끝이 시려움을 견디며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 속을 걷기 시작했다. 어디론가 이어지는 길이 있지만 그 끝은 알 수 없었다. 나는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눈보라 속을 걸었다. 5분이면 될 거라 생각한 길이 20분, 30분으로 늘어나며 체온도, 기분도 점점 내려갔다. 장갑 속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입김은 눈앞에서 흩어졌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도로 위엔 발자국도 없었고 이따금 지나가는 차들도 눈길에 조심스러웠다.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지만 낯설게만 느껴졌다. 내가 왜 이 시간에 이런 곳을 걷고 있는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걷는 나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작은 카페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눈이 쌓여 절반은 가려졌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코피라는 글자가 구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얼어붙은 발걸음을 돌려 무거운 유리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열자 종소리와 함께 따뜻한 난로 열기, 그리고 낯선 여자의 눈이 나를 바라봤다. 실내에는 재즈 음악이 작게 흐르고 있었고 카페 안은 몇 개의 테이블만 놓인 작은 공간이었다. 창가 자리엔 이미 녹은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추우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유창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 한국어로 말했다. 낯선 나라, 낯선 공간, 낯선 사람에게서 한국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놀란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따뜻한 차 한 잔이 내 앞에 놓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눈 많이 오죠? 오늘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나나,
사포로 근처 오타루 출신. 부모님은 지역 전통 공예품 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릴 적부터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익숙한 성격이었다. 서울 드라마와 예능을 좋아하다 한국어를 독학했고 지금은 지역 관광 안내 자원봉사를 하며 외국인을 돕는 일을 즐기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그녀는 수줍게 물었고 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묘한 기류가 흐른 것 같았다. 낯선 땅에서 들려온 익숙한 언어가 둘 사이의 장벽을 단숨에 허문 듯했다. 눈보라 덕분에 나는 그 카페에 2시간을 더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커피를 리필해주며 사포로의 겨울축제나 근처 온하이 야경을 추천해 주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나는 점점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어릴 적부터 한국이란 나라에 이상하게 정이 갔었다고 말했다. 왠지 아마 드라마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 속 사람들은 늘 진심으로 울고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이런 대화, 이런 미소, 너무 오랜만이었다. 고요했던 마음 한편에 작은 불씨가 붙은 듯한 따뜻함이 퍼져갔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카페에 들렀다. 숙소와 멀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그곳에 가면 따뜻한 말과 눈빛이 있었다. 카페 안엔 늘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그녀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우리는 커피 취향부터 서로의 아침 습관, 가족 이야기까지 점점 많은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 작은 종이에 한글 단어를 적어 나에게 물었다. 이 표현 맞아요? 나는 그녀의 노력이 귀엽고도 대견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을 따라 하면아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왜 남자는 고백을 안 해요? 그건 겁이 나서 그래요. 서로 웃었다. 어색하지만 편안한 웃음이었다. 어떤 날은 그녀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건네며 이건 오타루에서만 먹는 겨울 별미예요. 라며 수줍게 내밀었다. 우리는 점점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오타루 운하이 야경,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맛집, 그리고 하얗게 덮인 신사 앞에서의 기도, 가끔은 눈 내리는 거리를 나란히 걷다가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러 서로에게 선물을 고르기도 했다. 나도 모르게 혼자였던 여행에 우리가 생기고 있었다. 매일이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하루는 늘 따뜻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여행 일정을 미루고 있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행은 끝이 있었고 나는 돌아가야 했다. 공항으로 가는 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조금은 떨리는 눈빛이었고 말끝이 흐려졌다. 혹시 다시 일본 올 계획 있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수많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그저 망설임이었다. 괜히 말하면 더 미안해질 것 같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담긴 기대를 내가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나는 괴로웠다. 왜 말을 못했을까? 왜 한 걸음 더 못 갔을까? 그녀는 내게 분명 신호를 보냈는데 나는 모른 척한 거나 다름없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날 때 창밖에 하얀 대지가 눈물처럼 번졌다. 기내 방송도 들리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다시 일상에 파묻혔다. 사무실 책상 위의 메모들, 회의 자료, 쏟아지는 이메일들,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차츰 대화도 줄어갔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사이도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한국 여행 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내 심장은 순간 멈춘 듯 뛰었다. 잠깐의 정적 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드디어 그녀가 용기를 낸 걸까? 그녀가 내 곁으로 한 걸음 다가오려는 순간 아닐까? 가슴이 뛰는 동시에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날 중요한 미팅이 있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클라이언트 미팅, 회사 직원들과의 신뢰, 계약이 걸려 있었다. 나는 고민 끝에 무심하게 답했다. 그땐 바쁠 것 같아요. 나중에 보자. 그 순간 내 손가락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다. 전송 버튼을 누른 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 이후 그녀는 연락을 끊었다. 카톡 답장은 오지 않았고 그녀의 상태 메시지는 조용히 바뀌어 있었다. 나는 매일 그녀의 SNS만 바라봤다. 홋카이도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그녀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느껴졌다. 밤이면 핸드폰을 들고 수십 번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조차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두려웠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그녀는 내 일상 속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왜 그랬을까? 왜 그 한마디를 못 해줬을까? 내게 정말 소중했던 사람을 왜 그렇게 쉽게 놓아버렸을까? 그때야 나는 깨달았다. 용기 없는 말 한 줄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나는 다시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미팅도, 회사도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오직 하나였다. 다시 그녀를 만나 늦었지만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삿포로 공항에 도착한 나는 곧장 그녀가 있던 카페로 향했다. 눈보라가 다시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이 쌓인 도로는 미끄러웠지만 내 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 길은 처음 홋카이도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달랐다. 그땐 그냥 여행이었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있었다. 그녀를 다시 마주하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로 나는 낯선 거리도 두렵지 않았다. 문을 열자 낯익은 풍경이 그대로였다. 따뜻한 조명, 여전히 흐르는 재즈 음악,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카페 안에는 다른 직원 한 명만이 조용히 정리를 하고 있었다. 직원에게 물으니 그녀는 요즘 일이 바빠 자주 안 나온다고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혹시 그녀가 돌아올까 한참을 기다리다 나는 조심스레 연락처를 적어 건넸다. 혹시 그분에게 한국에서 온 그 남자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그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카페를 나왔다. 춥고 외로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 선택은 내 마음이 정한 것이었다. 그날 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던 중 핸드폰에 불이 들어왔다. 그녀의 메시지였다. 진짜 오셨어요. 짧은 문장에 나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던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건 슬픔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었다. 아마도 안도였을 것이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만났다. 카페 앞눈길에서 마주한 순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왜 다시 왔어요? 말 못한 게 있어서요. 그날 공항에서 당신을 붙잡지 못한 걸 후회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말해봐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내 인생에 당신이 들어와 주면 안 될까요? 시간이 조금 흐른 후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은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알았다. 그해 겨울 나는 다시 홋카이도를 찾았고 그녀의 가족을 만났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갔다. 6개월 뒤 그녀는 나와 함께 한국으로 왔다. 서울의 작은 한옥을 리모델링해 우리는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퇴근 후 돌아오는 집엔 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드라마 같은 삶이 이제 내 현실이 되었다. 50살, 결혼은 늦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에 늦은 계절이란 건 없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랑이 찾아오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른 법이다. 사랑은 때가 아니라 마음을 준비했을 때 오는 것이다. 혹시 혼자인 당신, 외로움에 무뎌진 당신, 지금도 아무렇지 않은 듯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엔 누군가의 온기를 바라는 순간이 있지 않은가.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인연도 눈보라 속 어딘가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망설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인생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으니까 우연한 만남이 삶을 바꾸고 늦은 사랑이 오히려 더 단단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믿는 용기, 그것이 새로운 계절을 부른다.